이채랑 그다음에 예찬이랑 단우 세 분은요 지금 우리 데일리 테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 이 과정대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이제 없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세 분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제가 내신 때나 이럴 때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지금 오늘 본 데일리 테스트처럼 이렇게 제가 빈칸으로 이렇게 시험을 낸 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진도 지난번에 못 나간 거 이어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어법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요거를 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일리 테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스위치 파트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문장이 ing로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했었나? ing로 시작하면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 아무도 표정이 우리 그런 것도 했었어? 약간 이런 표정인데. ing로 시작하면은 혹시 내가 필기를 안 해준다면 필기를 해주세요. 했으면은 잘 한번 기억해보고. 문장이 ing로 시작을 이렇게 하면은요 경우의 수가 두 개예요. 콤마가 있냐 콤마가 없냐 보면 돼요. 이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아이씨 근데 왜 말들이 없어 자스트가. 콤마가 있으면 뭐라?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 콤마가 없다 그럼 이게 뭐라? 주어라고 했습니다. 동명사 주어.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온다. 됐어? 자, keeping page how while page another drivers find the right house or sometimes a problem. 이렇게 나왔어. 콤마 없죠? 없죠? ing? 콤마가 없으니까 얘가 뭐야? 주어로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죠. 동명사 주어는 언제나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동사를 찾는데 여기 find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find에 대한 주어는 요 놈이거든요. page of the other drivers. 왜냐면 앞에 while이라는 접속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럼 아직까지 keeping에 대한 주어가 안 나온 상황인데 뒤를 보니까 여기 동사가 나와있죠. a라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단수 취급돼야 되잖아. 그래서 is라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볼게요. 자, 2번도 이제 쉬운데 자, 뉴 얼리언스 지금 재즈 페스티벌 여기 주어 나왔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거든.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콤마 나왔어. 자, 이것도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우리가 주어 동사를 쓸 때 요 사이에다가 콤마를 붙이는 일은 없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아니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지 쉼표가 왜 나오냐고. 됐어요? 콤마는 안 붙습니다. 주어가 나왔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콤마가 나왔네? 그럼 콤마가 나왔다는 건 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뜻이에요. 됐어? 요 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가 나오고 콤마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 콤마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콤마가 뭐냐? 얘 설명하는 거예요. 됐냐? 언제나 말하는 거죠.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요? 중간에 꼽살이 껴서 얘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콤마 뒤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래서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얘를 수식하는 건데 지금 주어가 페스티벌 단수형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 is까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밑줄이 여기 쳐져 있죠. 그렇죠? 근데 밑줄이 뭐라고 나와 있어? is held라고 돼 있어. 근데 is 못 쓰잖아. 왜? 동사가 아니라니까. 네. 동사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 동사가 아닌데 우리가 동사 같은 형태를 쓰고 싶어. 그때 쓰는 게 뭐라? 준동사라는 놈이야. 준동사. 됐어? 그래서 준동사 중에 가장 대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held, pp죠, pp. 즉 분사입니다. 분사. 됐어? 그래서 is라는 형태를 없애야 적절한 거예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지금 1, 2, 3번 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은 단수 남기입니다. 제가 단서 체크한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단서 부분. 이게 지금 각자 단서 표시한 건데 1번 to try가 왜 어법상 맞냐면 allow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이다. 오형식 구조. 그 다음에 2번 sent가 아니라 sending으로 써야 된다. 결정적인 단서가 두 개인데 일단 세 개인데 첫 번째는 us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점.
이게 첫 번째 단서. 두 번째는 앞에 by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perhaps는 부사예요, 참고로. 됐어? 그럼 전치사 뒤에 뭐 써야 돼? 명사 써야 되잖아. 됐어? 이거 근데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다. 독해 시간에. 너네 기억나? by 뒤에 빈칸 뚫리고 명사 나왔어. 우리 지난번에 데일리 테스트 할 때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죠. 기억나? by 빈칸 there existence 이렇게 나왔었어. 그치? 그거랑 똑같아요. 봐봐. by 나왔어. 부사니까 빼버리고 요 자리야. 그리고 뒤를 보니까 명사 나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용사를 쓰거나 ing를 쓰거나. 됐어? 근데 애초에 나와 있는 형태가 뭐예요? sent, 동사형이잖아. 동사형.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준 동사로 바꿔줘야죠. 어떤 형태? ing라는 형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인 ing를 쓴다.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ing로 시작하죠? inviting? 그럼 뭐 찾아라? 콤마 찾으라고. 여기 콤마 나왔네. 여기 뒤에 주어 동사 보이죠? 보이시죠? 그럼 이거 무슨 구문?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됐어? 그럼 분사구문의 문제 의도는 뭐냐? ing 쓸래 pp 쓸래거든?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ing 뒤에는 보통은 목적어가 오지만 pp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옵니다. 근데 여기 내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써놨죠. 그래서 pp형이 invited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데일리 해설을 했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잘 와닿는 분도 있고요.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좀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기를 좀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요 스위치 파트 진도를 다 나갔었나요? 아니면 설명 못한 부분이 있었나? 그 좀 알려줄래요? 설명 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걸 좀 마무리 짓고 와요. 아, 부정어도치 영작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마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케이. 그 번호가 내가 필기할 때 번호가 어떻게 됐었냐? 번호를 따로 쓰지 않았나? 잠깐만요. 요거 부정어도치. 지금 부사도치, 부정어도치까지 설명을 한 거고 단순도치, 의문문도치 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거기 그 포인트 3번 부분이거든요. 9페이지에. 요거를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한 거니까. 자, 이 도치 구문에 조심해라라고 했는데요. 부사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다?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부사도치 같은 경우 다 필기 돼 있어요. 이거.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뒤에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난다.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단순도치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순도치는 뭐냐? 그냥 자리 바꿔라 이런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어도치는 어땠습니까? 부정어도치는 문장 맨 앞에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나옵니다. 준부정어. 준부정어는 뭐냐면 부정어랑 비슷한 애예요. 그러니까 부정어는 아예 아닌이고요. 얘는 거의 아닌 이런 식이죠. 뭐 이런 거 있잖아. rarely, 뭐 scarcely, seldom, 뭐 barely 이런 표현들 있죠. 걔네 말하는 거야. 여기 뒤에도 역시나 도치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바꿔라? 의문문 쓰듯이 바꿔라. 그래서 내가 의문문 도치 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줬을 겁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번에. 맞아요? 자, 그러면 부사도치에서는 시험이 뭐로 나오냐면요. 어법으로 나오고 이제 수일치로 나온 거예요. 수일치. 됐어? 근데 수일치로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왜냐? 너무 쉬워요. 문제가. 그래서 고2 수준에서는 사실 그렇게 선호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얘는 얘기가 다릅니다. 부정어도치. 얘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른데 자, 일단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쉽게 The man comes라고 했어. The man comes. 그 남자가 온다 이거잖아. 자, 그럼 이거를 부사를 이용한 도치와 부정어를 이용한 도치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사를 이용해 볼게. 맨 앞에 내가 부사 도치를 활용해서 here 이렇게 써볼게. 자, 장소 나타내는 거죠? 여기니까. 그러면 이제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내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단순도치라고 했습니다. 단순도치가 뭐냐? 그냥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바꿔라. 그럼 그냥 바꾸라는 게 뭡니까? comes the man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바꿨죠? 됐어? 이게 부사도치야. 됐냐? 자, 부정어 도치를 한번 보여줄게. 부정어. 그럼 이번에는 내가 부정어를 써볼게. 예를 들어서 never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얘를 또 주어 동사를 도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의문문 도치라고 내가 써놨죠. 여기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문문 쓰듯이 쓰면 돼요. 의문문 쓰듯이. 됐냐? The man comes를 의문문으로 어떻게 바꿔요? 어려운 질문이요? 초딩 때 배우는 건데? Does the man 그 다음에 come 이렇게 쓰는 거죠. 됐냐? 그러니까 같은 도치구문이라고 불리지만 쓰는 방식이 다른 거야. 얘는 그냥 자리만 바꿔. 얘는 의문문 쓰듯이 써. 됐어? 요거예요. 일단 이게 기본이야. 기본.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이런 기본형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안 내죠. 자, 그래서 이 부정어 도치에서의 영작 패턴을 좀 보여줄게요. 자, 이거 좀 지울게. 다 지울게요. 다 지운다? 다 지우고 이거는 제가 판서를 하는 것보다 이게 타자를 치는 게 좀 더 많아서 타자를 좀 써볼게요. 자, 잠깐만 앉을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다 뭘 써줄 건데요. 이제 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정어 도치 영작, 그러니까 영작이라 쓸게요. 서술형 패턴입니다. 단순히 부정어 도치만을 내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구문과 결합해서 출제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어 도치 영작 패턴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첫 번째가 뭐냐? 그 유명한 not only but also be입니다. 됐어? 요거고요. 두 번째가 not A until B입니다. 됐어? 이 두 개가 많이 나오는데 해석을 써드려야 되나? 해석을 쓸게요. 혹시 모르니까 1번은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해석하죠? not A until B는요. not A until B는요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개예요. 일단 직역으로 하면은요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니까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대로 해석한 거야. 근데 이게 뭐 어떤 해석이랑 똑같냐면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거랑 같은 해석입니다. 됐니? 자, 일단 기본적인 뭐 패턴과 해석만 썼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요 얘네들 이 구문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이거를 도치구문으로 어떻게 쓰느냐를 배우는 거잖아. 도치구문으로 어떻게 쓰는가. 잘 봐. 요 1번은요 쉬워요. 얘는 쉬워.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이 A와 B는요 병렬 구조거든요. 병렬 구조. 즉 얘가 동사야. 그럼 얘도 동사로. 얘가 형용사로 나왔어. 그럼 얘도 형용사로 쓰고. 얘가 명사로 나왔다. 명사로 쓰고. 됐어? 같은 품사끼리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 자리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주어 동사를 쓰는 거야. 주어가 동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장 맨 앞으로 보면 not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죠?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 동사를 쓸 때는요 동사 주어 순으로 쓰는 거예요. 도치가 된다고. 왜? 부정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동사 주어는 어떤 도치겠습니까? 단순 도치예요? 의문문 도치예요? 의문문 도치겠죠. 부정어 도치니까. 됐냐? 그래서 의문문 쓰듯이 쓰는 겁니다. 의문문 도치예요. 자, 얘는 어떨까? B. B는요 주어 동사 순으로 그냥 씁니다. 얘는 도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A 같은 경우는 맨 앞에 not이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but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여기에. 그럼 but이라는 접속사를 썼다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문장을 쓰겠다. 그러니까 but also B 부분은요 요 앞내용, but 앞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but also 부분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정어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도치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다야. 그래서 not only but also는 도치 영작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문제야. 얘가. not A until B. 그래서 얘만 좀 연습을 해볼게요. 얘만. 자, 이거는 좀 예문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 지울게. 이거 지워도 되죠? 짧은 거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봐. 예문을 좀 보여줄게요. 아주 쉽게 쓸게요. 자, 내가 이렇게 썼어요. I didn't have dinner until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기 not 보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until 보이죠? 보이시죠? 이게 not until이야. 이게 not until. 그러면은 내가 위에 버전으로 해석을 해볼게. 잘 들어봐. 나는 내 숙제를 끝낼 때까지 저녁을 안 먹었어. 이거죠?
아래 버전으로 해석해볼게. 나는 내 숙제를 끝내고 나서야 저녁을 먹었어. 됐니?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여기에 쓴 요 형태가 뭡니까? 이게 바로 기본형이야. 기본형. not A until B의 가장 기본형이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도치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는지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바꾸는가? 아, 요거는 니네한테 시켜봐야겠다. 내가 바꾸는 법을 여기다가 써줄게요. 자, 도치 구문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 not A until B 있잖아. 이걸 좀 내가 길게 써볼게. 좀 자세하게 써볼게. 자, 기본형이라고 써볼게. 이게 기본형이잖아. 근데 A, B 이렇게 쓰면 니네가 헷갈리니까 내가 좀 제대로 써볼게요. 이 not A 부분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not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동사로 나와요. 동사. 됐어? 동사의 정확히는 동사의 부정문으로 나온 거죠. 동사의 부정문. 그러니까 동사 not이라고 쓸게 그냥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그 다음에 until 부분에 또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됐어? 좀 자세히 쓴 거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도치를 시키냐면요. 일단 부정어가 맨 앞에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도치를 시키려면. 그래서 not이 빠집니다. 따로.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 until 어쩌고 보이지? 얘가 나와.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남는 게 뭐야? 여기가 남는 거지. 여기 주어 동사. 요거 남는 거죠. 그렇죠? 좀 정확하게 써야겠다. 이게 쓰기가 좀 애매하네. 일단 그냥 쓸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남는데 여기 잘 봐봐. 요 덩어리 봐봐. 요 덩어리에서 여기 주어 동사 보이죠? 얘는 지금 도치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선생님 얘는 왜 도치가 안 됐어요? 앞에 not이 있는데 얘는 왜 도치가 안 된 거냐면 until이라는 절로 묶여 있어서 그래. 얘는. 됐어?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의 시작점은 not이 아니고요. until이 시작점이야. 됐니? 그럼 여기에는 부정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도치를 안 시켜. 됐어? 근데 여기는 어떨까? 얘는 얘기가 다르죠. 얘는 요 놈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라는 식으로 도치가 돼야 된다. 됐냐?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not until이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기본형, 도치형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심지어 뭐도 있냐? 강조형도 있어요. 강조형. 강조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적으로 is 대시죠. 강조 구문. 됐어요? 요 형태인데 그럼 잘 봐봐. 여기에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요 강조되는 부분 있죠. 내가 질문 좀 할게. 우리 강조 구문에서 요 물결 자리 있죠. 물결 자리.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놈이 누구일까요? 중3 때 배우는 내용. 강조 구문. 대절이야는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럼 요 물결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뭘까요? 어떤 품사를 여기에서 쓸 수 있을까? 두 개 있어요. 두 개. 명사. 형용사는 아니에요. 뭘 것 같아? 부사예요. 부사. 됐어? 명사 또는 부사입니다. 대명사도 가능해요. 됐어요? 강조부터 설명해야겠구나.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라 그럴까? I bought a book yesterday. 아주 쉽게 쓸게. 나 어제 책 한 권 샀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를 만약에 강조 구문으로 할 거면요. 여기 봐봐. 얘 대명사죠. I. 얘 강조 가능. 얘 동사니까 강조 안 되죠. 얘 명사니까 강조 되죠. yesterday 부사니까 강조 되죠. 됐어요? 그럼 만약에 I를 강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 상태에서 I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남는 거를 여기다 쓰면 돼요. 이러면 끝이야. 쉽죠? 근데 시제일치해야죠. 여기 bought가 과거니까 과거 맞춰서. 됐냐? 이러면 끝이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어제 책을 한 권 샀던 건 바로 나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만약에 어복을 강조하고 싶어. 어복을 여기다 쓰면 돼요. 어제 내가 샀던 건 바로 책 한 권이었다. 자, yesterday 강조하고 싶어. 그럼 yesterday 여기다 넣으면 돼요. 내가 책 한 권 샀던 건 바로 어제였다. 어렵냐? 어려운 거 없지? 이게 강조 구문이야. 됐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요 이리즈 대시라는 강조 구문에다가 이 not A until B를 섞어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섞어서 쓰는가? 잘 보세요. 이 not을요. 일단 요 자리에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강조할 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강조하냐면 요 until 절을 강조하는 거야. 왜냐면 until 절은 부사절이거든요. 부사 강조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until 절이 여기 들어가.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야? 요거잖아. 주어 동사.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 주어 동사 그냥 쓰면 됩니다. 여긴 도치가 아니죠. 왜냐면 맨 앞에 부정어가 없으니까.
됐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조금 올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 그래서 얘가 왜 중요해요? 왜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잘 나와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중딩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는 얘가 중3 때 나오거든요. 이 나대 연습비가. 그럼 중학교 때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기본형 문장을 줍니다. 내가 쓴 것처럼. 그리고 얘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꿔 써라 또는 도치된 문장으로 바꿔 써라 이렇게 냅니다. 이게 중학교 버전이에요. 좀 어려운 중학교. 됐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 바꿔서 쓰라는 게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는데요. 일산 지역 기준으로 이 문제를 냈던 학교는 일단 제가 본 건 대진고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그 외의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문장 주고 바꿔 써라 이런 거 안 냈습니다. 심지어 그 대진고조차도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 그렇게 냈고요. 최근에 낸 적이 없어요. 됐어?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돼요? 바꿔 쓰는 게 나오지도 않는데.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을 주고요. 자, 위 글을 요약을 했어. 우리 맨날 나오는 거죠? A, B 빈칸 채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힌트 단어를 주죠. 조건과 힌트 단어를 주죠. 근데 힌트 단어에 뭐가 있냐? not이랑 until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내용을 요약해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너 나대 until be 이용해서 영작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냐? 섞어서 내는 거라고.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대 until be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버전이 몇 개야? 3개잖아. 근데 시작이 다 달라요. 주어로 시작하고 not으로 시작하고 it으로 시작해요. 주요권은요. 약간 친절한 점이 뭐냐면 이런 영작 문제, 요약형 영작 문제 주잖아. 첫 단어 정도 보통 줍니다. 첫 단어. 그럼 첫 단어가 예를 들어서 주어로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쓰라는 거야? 기본형으로 쓰라는 거야. 첫 단어가 not으로 나와 있어. 도치로 쓰라는 거야. 첫 단어가 it으로 나와 있어. 강조로 쓰라는 거예요. 됐냐?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바꿔서 써라라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어떻게 쓸 건지 이 3가지 버전 너 다 잘 알고 있어? 이걸 애초에 물어보는 식으로 시험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린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냐? 이 3가지 중에서 주엽이 가장 좋아하는 거 도치입니다. 도치. 제일 많이 내요. 도치 공부로. 자, 그러면 일단 틀은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직접 해봐야겠죠. 사실상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치 버전, 강조 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직접 써보세요. 지금 내가 쓴 예문을 가지고 답도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답지야, 답지. 이거 보고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근데 제가 감히 예상합니다. 이 2개를 다 맞추는 사람 한두 명?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둘 다 맞추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박수 쳐주겠습니다. 발로 쳐줄게요. 발로. 점프해서. 보기 힘든 장면일걸. 썸네일로 올릴게요. 한 명이라도 맞춘다면 2개 다. 없을걸? 좀 기대되네요. 자, 제한 시간은 3분 드립니다. 3분. 지금 제 시계 기준으로 9시 4분이에요. 9시 7분까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맞았다 틀렸다라고 멘트만 해줄게요. 맞았다 틀렸다. 어디가 맞았다 어디가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맞았다 틀렸다. 야, 친절하게 여기 쓰는 법도 위에 있잖아. 답을 줬잖아. 답을 여기다.
아직 다 하신 분 없으세요? 영민이 다 했어? 다 했어. 안 했어. 이씨 쌩까니야 이 자식아. 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씨. 응? 은성이 다 했어? 어디 한번 보자. 어디 있어? 아 요거? 어허. 틀렸어요. 진짜요? 그건 말 안 해줄게요.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만 말할게요. 틀렸어요. 은성이보다 잘 썼다. 영민이 조금 아쉽네요. 나의 발박수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30초 남았거든요. 다 하신 분. 상이 다 했어? 여기 쓰다 말았어 자수가. 승희는 다 써봤어? 어디 봐. 이거야? 어허.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못 맞춘다니까. 아니 답이 있어도 못 맞춘다니까 이게. 응? 서빈이 써봤어? 뭐 가면 어차피 이따 볼 건데. 어? 그다음에 민채는 다 써봤어? 아 여기 있구나. 아하. 영민이랑 비슷하게 썼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나는 써봤어요? 응. 어디 보게. 오? 아 틀렸다. 까비. 괜찮네. 일단 쓴 것만이라도 좀 보자. 아하. 오케이. 자, 세빈이. 아, 물 부시고. 눈물을 넣고 있어. 자, 다음에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상이. 잘 썼는데 정말 잘 썼는데 틀렸어요. 정말 잘 썼는데. 자, 답 공개합니다. 앞에 볼게요. 자, 제가 요거를 좀 복사를 좀 하나 할게요. 자, 도치구문 먼저 보여줍니다. 자, 뭘 먼저 써? 낫을 먼저 빼야 돼. 그래서 낫을 자를게요. 여기다 썼어. 자, 그 다음에 뭐 쓰라고 했지? until b를 써야 되죠. until b. 자, until b가 여기죠? 자, 여기다 넣었어요. 이게 남았죠? 남은 거. 자, 남은 게 A 내용이죠. 자, 요거를 뒤에다 썼습니다. 썼는데 도치해야 되죠. 어떻게? 의문문 쓰듯이. 부정어 도치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Did I have dinner? 이게 도치구문입니다. 됐어? 이거를 had I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씨 우리가 언제부터 do you have라고 하지 have you라고 물어봤냐? 응? 자, 우리 의문문을 쓰는 방법을 몰랐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구문 볼게요. 자, 한 번 더 복사할게. 자, 강조구문은 이게 기본 형태죠. 자, 집어넣어 볼게요. not을 여기다가 씁니다. 뭐 이진토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until b를 여기다 쓰라고 했죠? until b 강조하는 부분에 자 until b 썼어요. 이게 남았죠? I did have dinner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쓰잖아. 과거형 쓸 때 어떻게 씁니까? had로 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나 다 맞았는데 이런 분이 있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과거 시제잖아. 어디가 써야죠? 됐어요? 내가 말했잖아. 이거 맞출 사람 없다니까. 아이, 나의 발박수를 이걸 못 보네. 이걸 점프하면서 보여주려고 했어. 됐어? 자, 이게 기본형과 도치형, 강조형입니다. 정말 쉬운 문장이잖아. 그쵸? 나 숙제 다 끝내고 밥 먹을 거야. 그냥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쉬운 영작조차도 우리한테는 어렵다는 거. 아니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너네가 지금 처음 해본 거잖아요. 바꿔 쓰는 거를.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애초에 이게 어려우니까 시험에 내겠지. 시험에 내겠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쓰는 것조차도 사실 꽤 헷갈렸잖아.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낸다고? 바꿔 쓰는 걸로 안 낸다고. 이것만 줘요, 이것만. 낱만 주고 한글도 없어. 그냥 요약하래, 요약해서 쓰래. 낱만 주고 힌트 단어 주고 영작해 이렇게 내버린다고. 됐어? 당연히 그게 더 어렵겠죠.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이거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하다, 이제 바꿔 쓰는 거, 이제 이 패턴이 있는 거 뭐 이런 걸 다 말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니네가 평상시에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받을 때 그때 어느 상황에 이게 나올까를 이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단순 영작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요약으로 나올 거 아니야. 요약으로. 그러면 어떤 걸 아는 게 좋겠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내신 대비 받을 때 뭐 외부 지문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외부 지문 받았을 때 이 글은 요약으로, 특히 나던티를 이용해서 요약으로 내기 좋겠다 하는 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줄게요. 그거를.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나데이 언틸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 얘를 활용해서 요약이 나올까? 됐어? 이거를 써줄게요. 제목을 아예 이렇게 쓸게. 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내리고. 자, 제목이 이거야. 좀 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어느 글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어느 상황에 이 나데이 until be 구문을 활용한 요약 문제가 나올까? 이거예요. 제목이 엄청 기네요. 미안. 자, 어느 상황에 이걸 활용한 요약 문제가 나오겠냐고. 이걸 알면은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라고 쳐볼게. 모의고사에 어떤 글을 읽었어. 근데 글을 읽었는데 이거 나던틸로 요약 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은 니네가 직접 요약문을 써보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검사받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가? 이렇게 너네가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알면. 그 패턴을 알려줄게. 잘 봐. 나데이 언틸비는요 기본적으로 구성이 어떠냐면요. 구성이 전후 관계를 구성합니다. 전후 관계. 자, 잘 봐봐. B 할 때까지는 A를 안 한대요. 그럼 바꿔 말하면 B를 다 하고 A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A랑 B 중에 뭘 먼저 하는 거야? 잘 안 들렸어. A랑 B 중에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한대요. 뭘 먼저 하는 거야? B를 먼저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전이야, 전. 이게 후예요. 됐어? 이렇게 전후 관계라고. 일단은 됐어? 자, 전후 관계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 인과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 인과, 원인, 결과를 말하는 거죠. 됐어? 그럼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독해를 읽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A라는 내용을 말을 했어. 그랬더니 B라는 결과가 나왔어. 어쩌고 했어. 그러니까 그 결과 이렇게 나왔어. 이런 거야. 이 원인과 결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글의 종류가 뭔지 알아요? 실험글이야. 실험글. 됐어? 실험류 글이야. 실험했다, 연구했다, 통계 조사했다, 이런 글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보통 인과관계로 글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 연구자들이 남학생 한 100명과 여학생 100명을 모아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다. 이러면서 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쩌고 실험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결과 남학생들은 이렇고 여학생들은 이런 경향성을 보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엔 우린 이러이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실험류 글이죠. 이 실험류 글은요, 반드시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됐어? 그러면 뭔가 실험에 대한 글이 나왔을 때, 연구에 대한 글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고려할 수 있다? 이걸 하고 나서야 이걸 한다 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이 나데이 언틸비,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우리 지난번에 내신 대비했을 때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호모사피엔스 나왔던 지문 기억나시죠? 그 수능 감잡기에서 기억납니까? 술록 잡아먹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그쵸? 그 글도 인과관계예요. 왠지 알아요? 원인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얘네가 술록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냥 방법이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였어요? 배를 발명하게 됐죠. 됐습니까? 이게 인과예요. 인과. 됐냐? 전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뭔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전후를 나타낸다, 인과를 나타낸다. 나데이 언틸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됐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면은 요약문을 좀 다채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럼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한번 써보고 선생님께 검사받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이 요약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1학년 때 시험 볼 때 어땠습니까? 서술형은요 무조건 요약이었어요. 맞잖아. 2학년 때 다를까요? 아니요. 계속 요약이에요. 계속 요약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약에 대한 대비를 언제나 해야 돼서 제가 이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조를 한 겁니다. 내가 작년 1학기 시험지 보여줄게요. 주역부 2학년 거. 2023년 1학기거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시험에 나오는 종류가요. 결국엔 둘 중 하나밖에 없거든. 얘네 5문제 나와 서술형이. 근데 잘 뜯어보면 다 요약이다. 다 요약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대놓고 요약해라 이렇게 나와. 빈칸 뚫어놓고. 이 유형.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주역부 2학년에서 지문의 보통 마지막 부분에 빈칸 뚫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 영작해라라는 문제거든.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얘는 요약이고 얘는 영작 문제잖아. 아니에요. 얘도 요약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알아? 빈칸 마지막에 왜 마지막 부분에 빈칸을 뚫었겠어요? 마지막 문장이 요약문이에요. 이 마지막 문장 자체가 이 글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라고. 됐어? 사실상 요약 문제야. 어떻게 나오는지 볼래? 서술형 1번이지? 서술형 1번 봐봐. 빈칸 뚫려있죠? 마지막 부분이죠? 이거 뭡니까? 요약문이에요. 요약문. 그래서 이거 영작해라라고 나온 거야. 됐냐? 2번 문제 볼까? 이거 뭐예요? 대놓고 요약이잖아. 그렇죠? 대화문 형식으로 썼을 뿐이죠. 어쨌든 요약이잖아. 이거 3번 볼까? 어딨냐? 마지막 빈칸 뚫려있죠. 이거 뭐예요? 요약이에요. 4번 뭔데요? 대놓고 요약이네.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대놓고 나왔네요. 요약. 5번 뭡니까? 요약. 됐냐? 다 요약이야. 다 요약. 주역부는 이 패턴은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절대 안 변해요. 제가 지금 우리 반에는 대상이 없는데 여기 기출 자료라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기출 자료라고 해갖고 1번부터 쫙 있거든요. 여기 37번까지. 이게 뭐냐면요. 작년 여기 일산 서구 동부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들 시험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중간기말. 여기 뭐 가저하고 여기 뭐 대진고 대화고 뭐 여기 다 있죠. 덕이고 세원고 안국고 막 이렇게 다 있거든요. 너네 학교도 있죠. 주역고 이렇게 다 있죠. 그래서 내가 한 학교당 4번 시험 봤을 거 아니야 작년에.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모아둔 거예요. 이만큼. 됐어? 이거를 내가 시험지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요약이 안 나온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었어. 내가 아무 시험지나 클릭해도 무조건 요약 문제가 있어요. 됐어?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갑자기 안 낸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이 요약형 문제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 줄 알아요?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대지고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부터 계속 요약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냐? 5년 전이잖아요. 2019년이면. 그럼 5년 동안 이 일산 지역에서 요약이 서술형으로 안 나온 학교가 없어요. 없어 그냥. 없어. 다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요약을 사랑하는 학교 주역부입니다. 특히 주역부가 사랑하는 학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요약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요약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요 나데이 언틸비 이 부분을 하나 소개해 준 겁니다. 됐죠? 자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원을 일단 펴두고요. 잠깐만 책을 일단 띄워놓을게요. 다음 단원이 아마 조동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구나. 저기 명사 대명사 일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요 사실 필기할 게 딱히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이제 사실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갖고요. 그래서 이 명사 대명사 일치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뒷부분에 가면은 어디지? 준동사 파트가 있는데 어디 있더라? 챕터 어디 갔냐? 36쪽이 동사와 준동사 파트거든요. 유닛 7 여기가 동사와 준동사야.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다 동사 관련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 명사대명사 일치에 대한 거를 설명은 해드릴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그 중요도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별표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이 명사대명사 일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준동사 파트를 좀 설명할게요. 추가로 준동사랑 파트. 알겠죠? 그 기본 개념부터 해갖고. 자, 시간이 20분이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 요거부터 후딱 해보자. 명사 대 명사. 얘도 뭐 빈 페이지 그냥 띄우면 됩니다.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자, 바로 갑시다. 명사 대 명사 일치.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이 숙제로 다 해오신 부분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자, 으차차차. 자, 그냥 저는 대명사라고 할게요. 대명사. 뭐 사실 이제 그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명사 대명사 수식어의 일치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명사와 뭐 그거 수인칭을 맞춘다, 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맞춘다.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정리해 볼 건데 일단 대명사 종류부터 갑시다. 대명사가 뭔지 개념 설명 혹시 필요합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것. 네, 이거죠. 종류부터 가볼게요. 자, 니네가 알고 있는 대명사 종류 한번 다 불러와요. 관계대명사 빼고. 제기대명사 오케이. 자, 이쯤에다 쓸게요. 제기대명사. 자, 또 대명사 뭐 있을까? 무슨 대명사? 인칭대명사. 오케이. 또 두 개만 더 쓰자. 소유대명사. 좋아. 소유. 마지막 하나. 어떤 거? 무슨 대명사? 땡땡 대명사 두 글자. 땡땡 대명사. 힌트 줄게요. one, another, the other, others, the others 많이 들어봤죠? 그쵸? 이거야 이거. 아 몰라요? 부정 대명사. 됐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네 종류 있어요. 제가 굳이 순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합쳐서 3순위입니다. 뭐가? 시험 빈출도가. 얘가 별 3개, 별 2개, 각각 별 1개입니다. 됐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빈출도예요. 오케이? 인칭대명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수능에서도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제가 어법 설명을 할 때는 독해에서 많이 나오냐, 영작에서 많이 나오냐, 어법에서 많이 나오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했죠. 근데 일단 제가 여기다 별표한 거는 기본은 어법이에요. 어법. 우리 지금 어법 수업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인칭대명사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칭대명사에서 시험 낼 거는요 그냥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명사라는 파트 자체가요 뭘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웬만하면 수일치예요. 웬만하면 수일치. 인칭대명사는요 뭐로 잘 나오는가? 이시냐 대미냐 이겁니다. 아니면 뭐 대의로 쓸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근데 보통 대의보다는 목적격으로 좀 더 많이 나와요. 대으로. 입이 답니다. 이시냐 대미냐. 단수면 입, 복수면 대미죠. 끝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 것 같아요? 니네가 만약 뭐 지문이 많을 때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이시냐 대미냐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풀 거예요? 문제. 가리키는 걸 찾아서 어떻게 찾을 건데? 구문서? 해석? 네 맞아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풀이법은요?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고 끝내면은 너무 성의가 없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잘 지칭하는 거 찾아갖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 인칭대명사 이시냐 대미냐라는 이런 문제는요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이 문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쉬워요. 우리 중학교 때 보면은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문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문 난이도가 어려워져. 지문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해석이 어려워. 그러면은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해석이 어려워져. 그럼 덩달아 얘가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냐? 그러니까 결국에 인칭대명사는요 이 문제는 어떤 어법적으로 뭐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해석 난이도에 따라 이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2부터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지문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수능에서 잘 나오는 거야. 이해되냐? 근데 내가 그냥 해석해서 풀어 이러면 조금 성의가 없으니까 약간의 팁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팁을 줄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팁은 이 이시냐 대미냐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또는 댐에 밑줄 쳐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왔다 쳐볼게. 그러면 같은 문장 내에서 찾으세요. 같은 문장. 그러니까 앞문장 말고요. 같은 문장 내에서 찾는 건데요. 같은 문장 내에서 찾는데 같은 문장 내 어디서 찾냐면요. 웬만하면 앞부분에서 찾으세요. 앞부분. 오케이? 이런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여기에 이시 나왔고 밑줄 쳐져 있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러면은 이 이시냐 대미냐라는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앞부분을 찾으라고요. 앞부분에서 단수형 명사가 있고 복수형 명사가 있어.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서 해석해보라고. 알겠죠? 이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방금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자, 앞부분부터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명사부터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세요. 이러면은 이제 정답을 찾을 확률이 또는 정답을 찾는 시간이 조금 단축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앞에 이렇게 있잖아. 여기 단수 명사가 있어. 여기 복수 명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역순으로 가 이렇게. 역순으로 가서 얘가 제일 가까운 명사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먼저 대입해서 해석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역순으로 가서 얘가 있어. 그럼 또 얘를 대입해서 해석해보라고. 그 상태에서 적절한 걸 고르라고. 됐어? 이게 팁이에요. 팁. 됐죠? 자, 인칭대명사 이걸로 끝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자, 3번 쓸게요. 대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가 뭡니까?
셀프 붙는 거죠. 셀프 붙는 거. 그렇죠? 뭐 셀프, myself, yourself, 뭐 themselves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self나 또는 복수형이면은 selves가 되죠. 그죠?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전혀 몰라도 되는 거지만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이제 F로 끝나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 F로 끝나는 놈의 복수형을 쓸 때는 이렇게 VES로 이제 우리가 복수형을 표현해요. 예를 들면 나뭇잎, leaf를 우리가 leaves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발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발음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서 실제로 B 발음 있죠? B 발음과 비슷한 게 뭐냐면요. P 발음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V 발음이 F 발음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단어의 전환을 할 때는요. V를 F로 또는 F를 V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believe 같은 거. 이 V죠, V. 그래서 believe를 우리가 명사로 쓰면은 believe가 되잖아. 됐어요? 왜냐면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거거든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B나 P는요. 우리말의 비읍과 피읍과 발음이 비슷해요. 프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은요. 약간 남자 아이돌이야. 얘를 깨물어야 돼요. 발음이 남자 아이돌처럼. 그래서 저기 뭐야 이 길 가다가 약간 이제 은성이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이 이빨 사이로 침 뱉을 때 이러면서 막 침 뱉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이빨 요 사이에서 바람 새는 소리 나는 거야. 침 나오겠다 미안. 이렇게 약간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브야 브 이렇게 이게 깨물면서 너무 치명적인 척 하지 말고요. 그래서 얘는 브 프 이렇게 되는 거야. 발음. 됐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F에서 S를 붙이면요. 그냥 바로 S를 붙이면 발음이 어려워요. 왜냐면 니네가 한번 발음을 해봐. self에다가 S를 붙여서 해보면요. 발음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잠깐만. 발음이 좀 엄두가 안 난다. selfs가 돼야 돼. selfs. 발음이 어렵잖아. 잠깐만. 발음이 잘 안 된다. selfs. 발음이 어려워. 발음이. 그래서 이걸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self 이렇게 되면 self. 됐어? 그래서 V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는 이제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음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이건 그냥 재미로나 알려준 거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이제. 제기대명사 배울 때는요 한 개만 알면 돼요. 딱 하나만 알면 돼. 우리가 중학교 때 제기대명사 배울 때는요 이런 걸 배웁니다. 제기용법, 강조용법 뭐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을 거야. 들어본 적 있냐? 뭐 제기용법이 뭐 목적어고 뭐 강조용법이 뭐 생략이 되고 막 이런 거 배워요. 필요 없어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중딩 때 제기대명사 배울 때 배우는 게 또 있어. 뭐냐면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그 관용적 표현이 뭐가 있는가? 예를 들면 뭐 by oneself 뭐 혼자서 뭐 of itself 뭐 스스로 저절로 뭐 또 뭐냐 뭐 help oneself 뭐 마음껏 먹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필요 없어요. 어법에선 필요 없습니다. 자, 어법에선 필요 없고요. 제기대명사에서의 포인트 바로 설명합니다. 별표를 안 할게요. 자,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당장 표시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기대명사를요. 언제 사용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기대명사 언제 써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언제 쓸 거냐? 그럼 질문할게요. 제기대명사를 언제 쓸까요? 언제 쓸까? 그걸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맞아요. 자, 정확하게 쓸게요. 언제 사용하냐면요. 정확하게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I killed me. 내가 나를 죽였다. 우리말로 되잖아. 틀렸어요. 왜? 똑같잖아. 그래서 myself로 써요. 됐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인물이잖아. 이때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됐냐? 그럼 내가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맞춰보세요. He killed him. 맞을까 틀릴까? 주어랑 목적어만 바꿨는데. 맞을까 틀릴까? 어법상. 맞아요? 얘는 맞아. 아까 I killed me는 틀렸었는데 얘는 맞아 또? 그래? 오씨 문제 빠른데? 나의 낚시를 안 당하네. 얘 어법상 맞습니다.
그러면 himself는 어떨까요?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A가 B를 죽였다. A란 남자가 B란 남자를 죽였다. A가 A를 죽였다. 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거를 살짝 응용하면요. 이렇게도 우리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요. 맨 뒤에 장문독해 부분에 그 43에서 45번 맨 뒤 장문독해 있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지칭 추론 문제가 나와요. 지칭 추론. 우리 지칭 추론 문제가 그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었습니다. 그 케네스 이야기 나오고 이 부분 기억나죠? 그 부분에서 이제 지칭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he, him, his 이딴 데다가 밑줄 쳐놓고 가리키는 대상 다른 거 하나 골라라. 이게 이제 지칭 추론이죠. 이 지칭 추론 풀 때 이 제기대명사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Tom told him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여기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일단 줄은 동일인물이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왜? 동일인물이면 himself 쓸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제기대명사 개념을 알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제기대명사에서 시험 낼 거는 뭐냐? 결국에는 일반적인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을 낼 거냐?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시험 포인트 여기다 쓸게요. 아까 여기다 썼죠? 똑같은 자리에다 쓸게요. 자, 결국에는 목적격을 쓸 거냐? vs 아니면은 제기대명사 쓸 거냐? 이거야, 시험이. 결국 이거야. 예를 들면 them 쓸래, themselves 쓸래 이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두 대상이 동일인물이야. 그럼 themselves. 두 대상이 동일인물이 아니야. 그러면 them. 됐냐? 그럼 선생님 이 두 대상이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야죠. 역시나. 그래서 대명사 문제는요. 대부분 해석이에요. 됐냐?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해서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 해석이야. 기본. 됐죠? 자, 제기대명사 여기까지 해서 끝입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죠? 넘어갈게요. 자, 소유대명사랑 부정대명사를 별 1개씩 줬는데요. 솔직히 얘네들은요. 별 1개도 아까워요. 별 반에 반 개 정도. 이 정도인데요. 근데 소유대명사는 사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제가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부정대명사도 사실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 부정대명사는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신 대비할 때 특히.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지울게요. 3번. 지워도 되죠? 자, 4번으로 부정대명사 쓰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는 이제는요. 어법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녀석은 아닙니다. 왜냐? 너무 쉬워요. 어법으로 내기에는 이제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독해 같은 걸 할 때 니네가 구별을 잘 못해요. 여기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the others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 한 분만 대답한다면 오늘 숙제 안 내줄게요. 말해보세요. 아무나. 좋습니다. 한 명만 맞추면은 제가 오늘 숙제 안 내줄게요. 아,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이미 끝난 거지. 문제를 이해 못했으면 끝난 거지. 아니, one, another, the other, some, others, the others 막 이런 거 배우잖아. 중딩 때 안 배웠냐? 뭐 대상이 2개면 one, the other 쓰고 뭐 3개면 one, another, the other 쓰고 이런 거 배우잖아. 그거를 구분할 줄 아냐고요. 정확하게. 아, 나한테 진짜 내신 때 많이 질문 온 게 뭡니까? 선생님, another랑 the other랑 뭐가 달라요?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물어볼게요. another랑 the other가 뭐가 달라?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제가 할게요. 갑니다. 아, 숙제 안 내주려고 했는데. 자, 볼게요. 부정대명사. 개념부터 설명할게. 이 부정이라고 돼 있죠, 이름이. 이 부정이 뭔 뜻인지 알아요? 낫이 아니에요. 낫이 아니야. 그 부정문 할 때 그 부정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부정은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to 부정사 할 때 그 부정 있죠. 걔랑 같은 말이에요. to 부정사 할 때 그 부정도 낫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됐어? 우리가 부정문 할 때 이 낫 붙이는 부정문은요. 올바를 정자거든요. 이건 아니 붙자고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장. 됐어? 그래서 부정문이고 우리가 투부정사 할 때 부정사나 또는 부정대명사 할 때 부정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얘랑 달라요. 의미가.
여기서의 부정은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직역을 해서 풀이를 해보자면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하는 명사 이런 뜻이죠. 부정대명사가. 그럼 선생님 정해져 있지 않은 걸 대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근을 해. 출근을 하는데 누가 나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가고 있었어. 근데 누가 앞에서 다다다다다 달려와. 그리고 나를 어깨빵을 하고 갔어. 나 이렇게 하다가 뭐야? 뒤를 돌아봤는데 얘가 골목으로 들어갔고 보지도 못했어. 남잔지 여잔지 어른인지 앤지 아니 심지어 사람이 쳤는지 귀신이 쳤는지 보지도 못했어.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나를 어깨빵을 하고 간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어깨빵을 하고 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학원에 딱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야, 나 오늘 출근하다가 어깨빵 당했어. 그럼 니네가 물어봅니다. 누가요? 몰라, 어떤 놈이 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여기서 말한 어떤 놈. 이게 뭐야? 부정대명사야. 내 입장에서는 모르는 놈. 됐어? 이게 부정대명사야. 알겠냐?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내 입장에서 모르는데 이걸 뭔가 표현을 해야 돼. 됐어? 이게 부정대명사. 됐지? 자,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부정대명사의 이제 우리가 종류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잖아요. 얘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겠다. 시험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구별법은 알려줄게요. 자,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있죠. 많이 본 거죠. 복수형, some, others, the others 있죠. 자, 구분법 알려줄게요. 자, 얘네, 그러니까 요 한 줄 단위로 설명드릴게요. 한 줄 단위로 이렇게 한 줄 단위로. 이 한 줄 한 줄은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단수냐 복수냐밖에 없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자, one과 some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언급하는 어떤 모르는 대상이야. 모르는 또는 뭐 무작위 대상. 인데 그 대상이 한 명이면 one, 대상이 여러 명이면 some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무작위라고 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자, 야 너네 중에서 아무나 한 명만 가갖고 편의점 가서 저기 빵 좀 사와라 이랬어.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치? 근데 한 명만 사와라. one 이렇게 시작한 거야. 됐어? 아무나 한 명만. 자, 아무나 몇 명만 가서 사와라. some. 됐냐? 이런 말이야. 처음에 언급한 거잖아. 내가 처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어. 그럼 그때는 이제 other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됐어? 여기 봐봐. 여기 잘 보시면은 전부 다 other가 들어가 있거든. other. 그지? 그럼 other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other가. 그래서 other는 제가 저기 여기다 따로 쓸게요. other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언급한 애가 있잖아요. 얘를 제외한 다른 대상이에요. 이게 other야. 처음에 언급한 거 one이 있든 some이 있든 어쨌든 처음에 언급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뺀 다른 놈이야. 걔를 뺀 다른 놈. 됐어? 이게 other의 개념이야. 됐어? 걔를 빼고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차이점을 보면요. other라는 놈을 기준으로 앞에 어가 붙었냐 더가 붙었냐 뒤에 복수형 s가 붙었냐 더랑 s가 붙었냐 요 차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왜 어가 안 붙어 있어요? 어는 한 개잖아. 그렇지? 근데 얘 한 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another는 뭡니까? on과 other가 합쳐진 거예요. 됐니?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차이를 알면 되냐면 어와 더의 차이를 알면 돼. 그렇죠? 이러면 쉬워집니다. 어와 더의 차이점. 어와 더의 차이점도 써드릴게요. 이거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차이가 여러 개 있는데 니네가 영작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거잖아. 사실 반사 쓰는 거. 그냥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개만 말할게. 한 개만. 자, 일단 어는요 한 개죠. 알다시피. 더는요 개수랑 상관이 없어요. 더는 개수와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어는요 모르는 걸 나타낼 때 쓰고요. 더는요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더를 써요. 이게 어와 더의 결정적 차이거든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산에 건물이 참 많네. 내가 건물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그 건물 하나가 어떤 건물이야? 알아 몰라? 몰라. 빌딩. 됐어? 됐어? 야, 서울에 제일 높은 건물 갖고 싶다. 그럼 그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딜까? 롯데타워겠지 뭐. 알잖아. The tallest building. 오케이? 차이를 알겠어요? 어와 더의 차이는 뭐라고요?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너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최상급 표현 있죠? 최상급 표현. EST 붙는 거.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인다. 이런 게 있거든요. 왜 더를 붙인 줄 알아요? 최상급은 알 수밖에 없거든요. 최상급은 알 수밖에 없어요. 가장 뭐뭐한 거. 알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서수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서수. first, second 얘네 말하는 거야. 1등, 2등, 3등. 서수 앞에도 더를 붙이거든요. 왜 더를 붙인 줄 알아요? 1등, 2등, 3등 알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를 붙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기본이야, 기본. 기본적인 거 이해했죠? 봐봐. 어나더는 그러면 뭐겠어? 이걸 합쳐서 생각해봐. 아더는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딴 놈인데 근데 누군지 모르는 하나. 이런 뜻인 거야. 됐어? 아더스는 뭐겠어? 처음에 언급한 거랑 딴 놈이긴 한데 근데 이제 여러 명이야. 근데 몰라. 정확히는 몰라. 이런 느낌. 됐어? 그럼 디아더는 뭐겠어? 처음에 언급한 놈이랑 다른데 근데 알 수 있는 한 개. 처음에 언급한 놈이랑 다른데 알 수 있는 여러 개. 됐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개념이 이렇거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줄게. 우리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한 것처럼. 어나더와 아더스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약간 제3자?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제3자? the others는 뭐에 가깝냐면요. 나머지 개념에 가까워요. 나머지 개념. 됐어? 자, 이거를 이 분필 뽑기로 내가 보여줄게요. 파란색. 자, 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내가 여기서 무작위로 한 개를 뽑을 거야. 무작위로. 자, 무작위로 처음에 한 개를 뽑을 거야. 그럼 뭘 쓰는 거야? 원이지, 원. 내가 뭐 뽑을지 모르지. 원이야. 자, 하나 뽑았어. 자, 내가 또 하나 뽑을 거야. 뭐 뽑을지 알아 몰라. 뭐 뽑을지 알아 몰라. 알아. 그럼 처음에 언급한 거랑 다른 거니까 아더야. 근데 알잖아. 그래서 D 아더야. 됐냐?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두 개면 원 D 아더라고 하는 거야. 됐냐? 자, 해볼게 또. 세 개야. 처음에 하나 뽑을 거야. 원이야. 또 하나 뽑을 거야. 뭐 뽑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처음에 뽑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뽑는 거는. 그러니까 아더를 써야 되는데 뭘 뽑을지 모르는 한 개야. another. 됐어? 이제 뭐 뽑을지 알죠? 한 개죠? the other. 됐냐? 그래서 대상이 세 개면 one, another, the other. 자, 근데 우리가 대상이 둘이면 one, the other, 셋이면 one, another, the other. 근데 대상이 넷이면요. 이건 안 배웠거든요. 넷으로 해볼게요. 네 개야. 자, 하나 뽑았어. 원이야. 또 하나 뽑았어.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 쓰라고? another. 자, 뭐 뽑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라고? 또 another. 됐어? 이제 알지? the other. 됐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응용해볼게. 응용해볼게. 자, 니네가 대답해봐. 자, 하나 뽑을 거야. 뭐라고? one. 자, 두 개 뽑을 거야. others. 왜? 어떤 색깔 두 개 뽑을지 모르니까. the other. 됐어? 자, 또 해볼게. 두 개 뽑을 거야. some. 나머지 두 개 다 뽑을 거야. the others.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런 개념이야. 이게 부정대명사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 볼게. 자, 지금은 분필 뽑기로 기본을 보여줬어. 자,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디아더와 디아더스 개념을 좀 말하자면 이게 나머지 개념이었잖아. 그러면 이 디아더가 어떤 느낌으로도 쓰일 수 있냐면 디아더는 보통 어떤 상황에 쓰이겠냐? 나머지 한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언제나. 그렇죠? 디아더는요. 그러면 얘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반대편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대편 또는 뭐 상대편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적으로.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가 회항을 합니다. 자, 비행기 뭐 여기 기상 상황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반대편으로. 그럼 이 반대편을 말할 때 우리가 the other way라고 표현을 해요. the other way. 왜 그럴까? 비행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뭐야? one way야. 근데 반대편은 뭐야? 이쪽이잖아. 그래서 the other way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우리 수학의 1차원 그래프랑 똑같아. 이쪽이 원이야. 그럼 방향은 하나밖에 안 남잖아.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D하더라고요. 이해됐냐? 어나더가 들어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좌표 평면의 느낌이야. 좌표 평면. 이거 미안하다. 좌표 평면. 이쪽이 예를 들어 원이야. 그럼 이 반대편이 뭐야? D하더야. D하더. 그럼 나머지 방향 이쪽, 이게 다 어나더야. 이게. 됐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은 보통 몇 팀이서 하죠? 두 팀이서 하잖아. 두 팀이서. 3자 대면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쪽 팀과 이쪽 팀. 보통 세상은 두 개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지?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보통. 그렇죠? 자 토론을 할 때도 이렇게 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우리 팀 입장에서 상대방 팀을 말할 때 the other 팀이라고 표현해요. 됐어? 왜? 우리 팀이 원이니까. 이해됐냐? 이런 식인 거야.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 복수형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 영어로 어떻게 쓸까? the others로 써야 돼요. 왜? 내가 1등을 하려면 나머지 전부를 제쳐야 되잖아. 그쵸? 나머지 전체잖아. the others는. 이건 나머지 한 개고 나머지 전부를 제쳐야 되잖아. 그땐 the others. 내가 만약 전교 2등이야. 근데 내가 1등을 제쳤어. 그럼 그때는 the other 되죠. 앞에 한 놈밖에 없으니까. 이해되냐? 그러니까 the other나 the others는 뭐야? 나머지 개념. 그럼 선생님 another나 others는 어느 상황에 씁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옷을 사러 갔어. 옷 좀 보러 왔는데요. 그래갖고 네 하면서 이제 니트 하나 딱 골랐어. 딱 봤는데 나는 흰색 사고 싶은데 이거 검은색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그래갖고 내가 흰색은 없어요? 예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했어. 그럼 여기서 흰색 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흰색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white one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another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nother. 왜냐면은 내가 딴 거 갖다 달라 another를 보여달라고 해야 돼. 왜냐면 여기서 the other나 the others로 말하면요. the others로 말하면 이 점원이 가게에 있는 옷 다 들고 와야 돼요. 나머지 전부니까. 이해되죠? the other를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게에는 옷이 두 벌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 내가 하나 들고 왔는데 나머지 하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옷이 뭐야? 이거랑 나머지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이거 말고 이거랑 같은데 좀 다른 거 보고 싶어. 다른 거. 제3의 뭔가를 보고 싶어. 그래서 another를 쓰는 거죠. 됐어? 아니면은 그럼 옷 됐고요. 뭐 바지 한 몇 벌만 보여주세요. 그때는 others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아는 건데 한 개냐? 아는 건데 여러 개냐? 아니면 모르는 거냐? 됐어? 이렇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조금 쉽게 볼 수 있겠다. 사실 여기서 시간 끌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하도 이제 질문이 많아갖고 요걸 설명드린 겁니다. 요 개념만 알면은요. 그러면은 무슨 우리 중딩 때 배웠던 뭐 둘이면 원디하더 셋이면 원어나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대상이 두 개냐 세 개냐 상관없이 100개든 1000개는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명사는 사실 이제 뭐 포인트는 다 설명했거든요. 이제 설명 안 한 게 어떤 거냐면 포인트 6번 보면은 명사의 수에 따라 수식어를 구별하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수량 형용사거든. 여기서 한 개만 설명할게요. 한 개만. 나머지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책 옆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내가 따로 필기할 필요도 없고요. 보기 좀 지울게. 잠깐만. 이내 책에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에서 요 few랑 little만 보면 돼요. few랑 little. 됐어? 자, 요것만 비교할게. 여기 좀 지우고요. 자, few도 적은 거고 little도 적은 겁니다. 우리 중딩 때 배웠는데요. 얘는 양이 적은 거고 얘는 개수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가 있든 없든 얘도 뭐 상관없어요. 뭐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 어는 뭐 긍정이고 어가 없으면 부정이고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건 일단 됐고요. 일단 문법적으로 봤을 때 few나 a few 뒤에는요 복수 명사가 와요.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정확히 셀 수 없는 명사. 됐어? 보통 여기까지 배우고 맙니다. 중2 때는요. 근데 우리 고2잖아요. 한 개만, 그러니까 아주 살짝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 few와 little이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품사마다 반드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명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대표가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 이거예요. 단수 복수가 있다. 이게 명사의 특징. 동사의 특징은 3단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3단 변화.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됐어? 형용사랑 부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는 거. 됐어? 요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쓴 요 두 마리는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비교급의 형태를 한번 써볼게요. 리틀의 비교급이 뭐죠? less죠, less. 얘는 비교급이 뭐예요? ER 붙이면 됩니다. fewer. 됐어? 자, 비교급의 형태로 와도 똑같습니다. 뒤에 복수명사,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됐냐?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요. 잠깐 볼게. 작년 주역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요 문제인데요. 확대 좀 할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울게. 글씨 잘 보이죠? 봐봐. 이게 지금 요 문제가 주협에서 처음 등장한 문제였어. 한 번도 내가 본 적 없는 문제였거든. 이게 주협에서. 근데 작년에 2학년에서 1학기 기말고사부터 갑자기 이 문제를 내는 거야. 그리고 이게 2학기 내내 나왔어요. 2학기 중간 기말. 그러니까 3연속 나온 문제거든.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여기 밑줄이 막 쳐져 있지. 여기 단어에.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어법상 틀린 거 고쳐 써라라는 문제였는데 이게 어법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3개가 있는데 이거 고쳐 써라예요. 그러니까 어휘를 수정해라라는 문제야. 어렵겠죠. 그렇죠? 단어를 바꿨어야 돼. 단어를. 근데 그나마 쉬운 건 뭐냐면 대부분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이요. 반이어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이야. 반이어로. 됐어?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하나 미리 소개해 주자면 여기 D가 틀렸거든? more 보이죠? more. 이걸 반이어로 써야 돼. 그럼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이 more의 반대말이 뭐예요? less죠. 이렇게 썼다 다 틀렸어요. 이렇게 써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뭔지 알아요? fewer예요. fewer. 왜 fewer인 줄 알아? potatoes 복수형이잖아. 됐냐? 이것 때문에 다 틀려왔어. 우리 머릿속에는 more의 반대는 less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왜냐면 more라는 형태가 비교급이잖아. 그럼 원급이 뭐예요? many 또는 much예요. many에 대응되는 말이 뭡니까? few예요. 개수가 많은 거, 개수가 적은 거. much에 대응되는 게 little이죠. 양이 많은 거, 양이 적은 거. 됐어? 근데 여기는 뒤에 뭐 나왔어? 복수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에 more는 누구의 비교급? many의 비교급이거든. 그럼 당연히 few의 비교급이 fewer로 써야 돼.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more의 반대는 less 이것만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less를 쓰는 거야. 다 틀려왔어요.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거야. 이 수량형용사. 알겠냐? 무조건 more의 반대가 less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게 1등급 받는 애들도 이거 다 틀려왔어요. 됐어? 머릿속에 하도 그게 박혀서 그래.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아니 선생님 왜 우리는 당연히 more의 반대를 less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little이라는 단어 있죠. little 이게 종류를 다 써볼게요. little이랑 few 있고 그 다음에 much랑 many가 있잖아.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있죠. 위에 있는 애들. 얘네가 더 범용적이야 쓰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그러니까 이걸 비교급으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 more가 되고 less가 되잖아. 비교급으로 쓰면 얘네가 훨씬 범용적으로 쓰여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됐냐?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있죠. be likely to 동사원형 이런 표현 있잖아. 우리 그 저기 뭐야 2학기 기말고사에 그 17번 문제였나? 거기에서 빈칸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less likely 이렇게 나왔었어요. less likely 또는 우리가 more로도 쓰기도 하죠. be mor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높다. be less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둘을 반이어 관계로 많이 알고 있잖아. 이때 less와 more가 뭐냐면요 부사예요. 부사. 얘네가 부사로도 쓰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는 부사로 안 쓰여요.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많이 쓰이는 거야. 더 범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만 박혀 있는 거야. 근데 방금 전 시험 문제에서는요 부사가 아니었어. 형용사였거든. 왜? 뒤에
포테이토즈 복수형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애들이 당연히 레스로 생각했다가 다 틀려온 거예요. 됐니?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요 설명을 한 거야. 됐어? few, fewer 뒤에는 복수, little, less 뒤에는 셀 수 없는 거. 됐냐? 요거를 기억하시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어휘 문제로 나와서 우리를 낚시한 적이 있었던 전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과 작년에. 알겠죠? 아, 준동사 파트 설명하고 니네 문제 푼 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좀 불가능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유닛 3번이 동사의 시제거든요. 근데 시제 우리 이미 했었잖아. OT 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했었죠. 아,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완료 시제도 내가 설명했었냐? 완료 시제 설명 안 했냐 혹시?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걸 말해주세요. 그 유닛 3번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포인트 7, 8번 다 필요 없습니다. 문제만 여러분이 잘 풀어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완료 시제 설명해 드릴게요. 완료 시제. 알겠죠? 그거 내가 어디 할 차례냐고 물어보면은 시제 파트 완료 시제 설명해 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은요 진짜 금방 끝나요.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한 10분은 걸리려나? 10분 정도 잡을게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남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유닛 3을 금방 끝내고 그리고 그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한 거 해설이나 이런 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해설이나 이런 걸 거의 못 해드려서 개념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8일. 자, 제발 부탁인데 숙제 좀 잘해오세요. 절대 많이 내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14에서 17까지 했었죠. 자, 그럼 가봅시다. 18쪽. 자, 18쪽은 이제 했다시피 그 지난번에 한 것처럼 빈칸 채우기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예습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 예습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내용 예습은 그냥 살짝 하셔도 된다. 살짝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요 오히려 그 제가 우리 OT 때 했던 그 설명 있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거 있었잖아. 차라리 그거 복습해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자, 우리 항상 하던 대로요. 구문분사법 해석도 하는 거야. 내가 계속 말하는데 모의고사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 단서의 표시 좀 해오세요. 제발 좀요. 색깔펜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 답지 다 갖고 계시니까 채점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문제 해설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질문할 거 체크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저기 아까 전에 제가 단어 시험 이제 본다고 했었죠? 우리 어휘 클리닉 대상자들.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20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보거든요. 1분이면 보니까 6분인가 그렇거든요. 각자 본인 어휘 클리닉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어 시험을 바로 실시할 거고 나머지 분들은 클리닉 검사를 할 테니까 그 스케줄표랑 이거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촬영을 좀 끌게요.